사자TV 유신쇼 전화 배틀! 네, 전국에 계시는 유신쇼 애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또 찾아뵙는 유신쇼 전화 배틀입니다. 전화 배틀이 없었습니다만 이 자유 토크도 괜찮았죠. 요즘 아주 어제 또 성대모사 3시간 동안 아주 많은 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진행을 했는데요. 지금 몸이 바삭바삭하고 있습니다. 내일 또 이제 경찰서에 또 가요. 집 떠나와 지하철 타고 부천원미 경찰서 가는 날 억울해요. 나는 억울해요. 하지만 돈 없어서 변호사는 같이 못 가요. 자, 아무튼 그다음에 또 이번 주 목요일 날 또 병원에서 그 대장의 끝에 있는 용종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멋진 오빠님 항상 응원합니다. 팥 10개 감사합니다. 대장의 끝을 잡고 41년 동안 매달려 있던 용종을 제거할 거라고. 네, 하여튼 이번 또 목요일 날 용종 제거가 있기 때문에 아주 힘든 또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많이도 응원해 주시고요. 자, 잠시 후에 전하는 말씀 듣고 일부 뉴스 브리핑을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또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부에서는 시청자 배틀 또 전화를 받겠습니다. 또 오랜만에 주둥아리가 이제 근질근질한 사악한 인터넷 방송계에 이제 그 악령들이 또 몰려들고 있을 그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 잠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자TV 유신쇼 전화 배틀은 뉴스와 커뮤니티가 한꺼번에 인터넷 신문 뉴스 커뮤니티 인터넷 청소년 보호 캠페인을 9년째 벌이고 있는 시민단체 클린뉴스.org 그리고 인터넷 방송 시청자를 대변하는 시청자연대 인터넷 방송 컨텐츠 제작자를 대변하는 제작자연대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유신쇼 전화 배틀에 또 후원이나 동참을 하고 싶으신 그런 회사가 있으면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 말씀 듣고 전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유신쇼 유신쇼 One, two, three. 아름다운 밤 함께하네요. 정말 행복한 이 시간 우리 함께 서로 편안하게 즐거운 이야기 나눠 아름다운 밤 오래오래 우리 함께 웃으면서 정말 소중한 시간 잊지 말고 함께 기억해요. 유신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신문 뉴스 커뮤니티 제보센터입니다. 방금 전에도 아주 중요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서 방송을 하다가 중요 부위를 노출했다는 또 제보 소중하게 받았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소중한 제보가 기사가 되고 그리고 방심위의 이용해지 근거 자료 그리고 수사기관의 고발 자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실시간 제보 24시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상 정보는 목숨을 걸고 보호해드리고 있습니다. SAJATV 사자TV 골뱅이 한메일.net SAJATV 사자TV 골뱅이 한메일.net으로 24시간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제보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신문 뉴스 커뮤니티 제보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자TV 유신쇼 전화 배틀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숨겨왔던 나 더 이상 숨기지 마세요. 그분도 참여하고 싶은 팬정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유신시어 팬정모를 박근혜 안 박근혜 말이 많습니다만은 이 창조적인 유신시어 팬정모야말로 이 시청자분들의 이 새로운 색다른 즐거움 아니겠습니까? 이제 10월에는 10월 29일 토요일 부천에서 또 이제 고깃집에서 하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들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니까 많이들 참석해서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월 29일 토요일 저녁 7시부터 밤 10시까지 부천 황금 꽃돼지에서 배 터지게 고기를 뜯다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회비는 남녀노소 2만 원입니다. 정말 창조적인 비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런 호소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지 않으면 저는 대통령직을 사임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예,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숨겨왔던 나 바보 엔터테인먼트 바보스 야외 촬영이 10월 29일 오후 2시에 부천 자유시장에서 있습니다. 회비 면제, 정상 면제, 인생 면제. 내가 잠시 바보가 돼서 사람들에게 웃음을 줄 수 있다면 획기적인 웃음 프로젝트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회비도 없습니다. 10월 29일 오후 2시 부천 자유시장 편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하철 1호선 부천역에서 내리시면 바로 앞에 있습니다. 메일을 미리 주시면 연락드립니다. 바보 엔터테인먼트 야외 촬영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삼성전자, LG U+, SK텔레콤이 모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사자TV 유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유신쇼 전화배틀 1부 뉴스 브리핑. 최근에 있었던 사건 사고 정리해드린 뉴스 브리핑입니다. 내일입니다. 이제 제가 고소를 당해서 두 번째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이번에는 저는 뭐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좀 억울하다 아까 좀 리액션을 했는데 억울합니다. 왜냐? 제가 한 달 전에 조사를 받았는데 부천 어미경찰서에 담당 형사가 추석 전에 조사를 받았거든요. 질문을 안 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는 문제를 삼습니다. 평양에서 이러면 바로 아우지아요. 예. 아니 질문도 안 한 거를 그러니까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그게 원래 이제 그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지장을 받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 확인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명예훼손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이제 조서에만 받으면 되는데 도장이나 이거 받으면 되는데 이제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지장을 받아야 되는데 지장을 안 받은 거예요, 이 형사님께서. 그날 이제 추석 전이었는데 무슨 뭐 바쁜 일이 있으셨나 봐요. 뭐 지인이나 뭐 지방에 상이 있었는지 막 뭘 급하게 처리하시더라고요. 대충 하시고. 그래서 나는 별거 아닌가 보다라고 하고 이제 철저하게 이제 원하는 미리 질문을 다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가서 조서 다 확인하고 질문도 확인하고 내용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리고 가서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근데 좀 멍성하게 하길래 큰 문제 없구나라고 했더니 추석 한 하루 전인가 전화가 왔어요. 이틀 전인가 다시 나와달라고. 이상한 거야. 그래서 다시 나와달라. 왜 다시 나오지? 그때 좀 다 했는데 자료 제출하고. 그랬더니 이제 뭐 그 지장을 받아야 될 곳인데 안 받았다. 그 설명을 해가지고 추석 전에 기분 나쁘게 그것도. 그래서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왜? 그때 내가 미리 가서 다 질문 확인하고 그다음에 자료 다 준비해가 조사를 받았는데 그때 질문하지 않은 내용들이 지금 거기에 다 포함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담당 형사가 이제 검찰에 송치를 할 때 적는 것들 있잖아요. 아니 그 내가 반문을 했죠. 아니 왜 내가 질문하면 충분히 자료 제출이나 할 수 있는 내용을 왜 빼먹었느냐. 그러니까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그럼 뭐 자기가 보완 조사 해드리겠다라고.
그럼 만약에 그 지장 안 찍은 게 만약에 없었으면 그대로 넘어갔을 거 아니에요, 검찰로. 그렇잖아요. 아니 최대한 피고소인의 증거 자료나 답변도 들어가지고 보내야 검사가 판단을 하는 건데, 물론 검사에서 다시 불러가지고 조사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엉성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수사관을 바꿀까 생각을 했어요, 진짜. 그래서 담당 수사관님한테도 며칠 전에 통화하면서 그 지난주에 통화하면서 날짜 다시 잡으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불공정 수사 아니냐. 아니 분명히 나한테 질문을 하면 그거에 대한 답변이나 증거 자료를 분명히 제출할 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질문을 빠뜨렸지 않느냐. 그랬더니 본인도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화요일 날 내일 가가지고 그 보충 조사 받고 이제 그 지장을 찍기로 했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인 자문을 받아봤는데 그런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검찰에서 추가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번거롭기 때문에 철저하게 의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료 제출이나 이런 것들을 보장해야 된다는 거야. 그 피고소인에 대해서. 근데 상대방이 뭐 변호사를 써서 그런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너무 아니 질문을 하지도 않고 어떻게 그걸 자기가 마음대로 판단해가지고 보고서를 써요. 이상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내가 내일 철저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가서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크할 거 다 체크를 해야 되겠고, 진짜 여러분들 이 경찰 조사에서 방심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이렇게 질문하지도 않고 그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데 요청도 안 해가지고 검찰로 넘어가면 검찰은 그냥 수사관 기록 봐요. 워낙 사건이 많으니까 인정했나 보네? 뭐 제출할 자료 없나 보네? 라고 그냥 일방적으로 판단해버리면 내 불이익은 나는 뭘 안 해도 될 거를 또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저번에 잠깐 공개를 했는데 제가 그 개그맨에게 고발을 당한 그러니까 고소당한 그 내용을 정리를 해드리면, 하나는 그 지난 3월 말에 중앙일보에서 1심에서 개그맨 그 최군이 승소했다는 기사가 났잖아요. 그때는 익명으로 처리를 했죠, 중앙일보에서는. 정말 그거는 진짜 중앙일보한테 칭찬할 만한 내용이에요. 내가 그래서 중앙일보 만세를 외쳤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받아가지고 뉴스 커뮤니티에서 이 익명의 개그맨이 누구다라고 그래서 속보를 내보냈죠. 속보를 내보낸 다음에 사람들이 이 군대 관련 연역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커뮤니티를 다 취재를 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상단에 많이 올라간 여러 커뮤니티에 올라간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사실에 그게 어긋나지 않아. 그래서 일단 그거를 인용을 했어요. 인용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다른 그 사이트나 다른 곳에서 이런 내용들이 퍼지고 있다라고 인용을 하는 거죠, 그대로. 거기에 무슨 조작이라든가 변형이라든가 다른 그런 주관적인 의견을 넣지 않고 그대로 그 연역의 지금까지의 그 병무 관련된 그 내용 그렇게 올렸는데, 그걸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업무방해로 지금 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가 제가 자료를 다 냈어요. 이건 유명 커뮤니티에서 탑으로 가고 다 자료가 이렇게 올라갔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형사 입장은 뭐냐면, 이거는 뭐 그 뉴커에 그 김우주 관련된 기사가 있는데 그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고 있는 거 아니냐, 사실 확인을 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자료가 있다, 인터넷상에서 그러한 오해를 받게끔 합리적인 의심을 받기 위한 자료가 있다라고 했더니 그 자료를 요청을 따로 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됐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그 이제 병역 관련된 그 인터뷰를 하다가 코너를 진행하다가 어떤 사람이 병역 브로커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힘들다. 그래서 그거는 증거가 나올 때까지 그런 말 하시면 안 된다라고 오히려 그 개그맨 최군 편을 들었죠. 그 녹화 파일이 있어요. 그 개그맨 편을 들었어요.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설득을 하면서, 증거 자료가 없으면 큰일 난다. 근데 그 과정에서 제가 최군이 훈련소 가기 전까지는 훈련소를 갔다 와서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라는 얘기를 잠깐 했거든요. 그것도 고소를 했어요, 허위사실 유포했다고.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 최군이 예전에 군대를 안 갔다 왔는데 갔다 왔다고 사과한 공지사항이 있어요. 그 공지사항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저는 현재 군 미필자 신분이 맞습니다. 2007년 11월 20일 102 보충대로 현역 입소를 했었고
군의관님의 의견으로 귀가 조치 후 현재까지 약 6년간 매주 병원에 다니며 이게 2012년 5월 29일 날 올린 사과문이거든요. 나는 이 기준을 말한 거야. 이 사과문에 군 입대 전에 훈련소 입대 전에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어요. 분명히 그 군의관 의견으로 귀가 조치 후 현재까지 약 6년이라는 거야. 근데 이제 그 수사관은 최군의 입장을 대변해 가지고 그 입대하기 전부터 6년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모르잖아. 그것도 내가 경찰서 조사 가서 그걸 보고 알았어요. 주장을 보고. 아니 외부에 말하지도 않고 공지에는 분명히 그 훈련소 입소 후에 나와 가지고 현재까지 약 6년이라고 그랬지. 안 그래도 당연히 공지사항을 바탕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훈련소 가기 전에도 치료받았는데 그 훈련소 들어갔다가 나와 가지고 치료받았다고 허위 사실 유포했다고. 계속 우기는 거예요, 수사관이. 그 입장에서만 왜 이게 그게 논란거리인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바로 잡으면 되는 거잖아. 아무한테도 공개한 적이 없으니까 훈련소 가기 전에 치료받았다는 내용이 다른 커미티도 없었고 지금까지 사과문에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귀가 조치 후 현재까지 약 6년간이라고 했기 때문에 다 사람들이 그렇게 믿은 거지. 훈련소 갔다 그 전에 치료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본인이 공개하기는 어떻게 알아요? 본인이 공개한 공지사항이나 자료만 보고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허위라고 지금 두 가지를 해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제 아까 인용 부분에 대해서는 팟캐스트나 이런 것들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재명 성남시장도 그런 거 관련해 가지고 보수 언론을 이제 고소하고 했는데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 쌍따옴표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제가 기사를 쓸 때 최군이 그렇게 말한 것처럼 어떤 사실에 어떤 내용에 대해서 최군이 쌍따옴표하고 뭐뭐뭐라고 얘기했다라고 하면은 빼도 박도 못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 자기가. 그러면 그거는 심각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인용을 하는데 이제 어떤 게 있냐면 따옴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아니라 주변 사람이 얘기한 거. 그러니까 친한 BJ는 어느 자리에서 최군이 따옴표하고 뭐뭐뭐뭐뭐라고 얘기했다. 라고 이렇게 이제 증언을 할 경우에 따옴표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쌍따옴표를 쓸 수가 있고 대부분 쌍따옴표를 써요. 근데 그게 아닌 이상 나머지 자료나 그런 것들은 충분히 인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여러 차례 사실 확인을 위해서 연락을 했는데 연락을 안 받았고 최군도 방송에서 말했잖아요. 전화를 계속 하시는데 전화하지 말라고.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거는 최군이 주장한 거는 유신이 합의해 달라고 전화한 걸로 이렇게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는데 동영상 파일도 다 확보를 했어요 이미. 근데 저는 분명히 그 지난 4월에 기사에 대한 보완 취재를 하기 위해서 분명히 전화를 했고 문자도 다 확인시켜줬거든요. 그 수사관한테. 그래서 지금 또 논란이 되는 게 BJN이라는 인터넷 방송 신문사가 있어요. 그쪽에서 최군이 홍대 야외 방송에서 저의 이제 고소를 했다는 언급을 한 기사를 썼죠. 그 방송을 보고 그래서 그게 잘못된 게 있다. 그래서 내가 반박 기사를 썼는데 그 두 가지가 내렸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 담당 기자한테 그걸 누가 내리라고 했는가? 아니 본인이 수천 명 앞에서 입장을 밝힌 거잖아요. 이미 누군지 다 알고. 그래서 그걸 BJN에서 동영상을 바탕으로 기사를 썼는데 그리고 그게 허위다, 잘못된 거다. 나는 합의 목적으로 연락한 적이 없다. 그리고 광주 그 에이스페어 행사와 관련된 발언도 잘못된 거다. 마치 우리가 허위 기사를 써가지고 그 행사에서 취소된 것처럼 발언했는데 그거 절대 아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서 반론 기사를 썼는데 그게 갑자기 사라졌어요. 어떤 분이 제보해 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책임을 져야 되겠죠, 최군도. 허위 사실 유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심뿐만 아니라 그 당사자도 책임질 건 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회피한 적도 없고 도망갈 생각도 없습니다. 항상 마찬가지지만 내가 어떤 기사를 쓰고 논쟁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잘못 알았다든가 실수를 했다라든가 그런 경우가 있으면 책임을 져야죠. 하지만 커뮤니티에 다 퍼진 거를 인용했을 뿐인데 그 출처도 분명하고 그 증거 자료도 다 있는데 마치 내가 다 지어낸 것처럼 내가 그걸 주도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건 정말 잘못된 얘기죠. 그 다음에 최군이 얼마 전에 또 그 숙소에서 저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건 아직 지금 안 올렸는데 그것도 올려야 되는데 나만 당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나는 그냥 넘어갔거든요. 웃으면서. 그게 언제였으면 8월 25일 지난 8월 25일 날 그 모텔에서 그 직원하고 카메라 잡는 뭐 최매 그 사람하고 이제 가운을 입고 술 먹는 방송을 하면서 저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이게 채팅창까지 들어갔으면은 더 완성도가 높은데 요 영상은 이제 그 아프리카 TV 로고가 받고 2명만 나오는 화면만 캡처를 했어요. 혹시 채팅창 나오는 걸 구할 수 있으면 제보를 좀 해주시고 저에 대해서 한 6분 51초 동안 얘기를 합니다. 네, 홍대에서 그 소송을 했다는 거 언급한 거 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문제 제기를 할 거고요. 이 내용도 이제 상당히 제가 보면 불쾌할 내용이에요. 내가 뭐 밑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저도 참을 만큼 참았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애초부터 사건 초부터 전화를 받아서 취재 요청을 받아서 바로 잡아댔으면 되는 일을 몇 개월 동안 방치하다가 그렇잖아요. 언론중재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소를 하고 안 하고 여부와 떠나서 그 기사나 내용이 잘못됐다고 하면 그 부분을 바로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 말이 틀려요? 자, 여러분들 관련된 기사를 누가 잘못 썼어요, 기자가. 그러면 그 기자를 민형사성으로 고소하기 전에 그 기사를 바로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언론사에 메일 한 통이라도 전화 한 통이라도 안 그래요? 그것도 상대하기 싫으면 언론중재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막강한 곳이에요. 거기 언론중재위원들이 다 판사 출신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결정하면 귀속력이 있어요. 구속력이. 나 안 만나도 이 부분에 이러이러게 잘못돼가지고 자료만 제출하면 돼요. 그럼 그쪽에서 조정을 해줘요. 명령을 내려준다고. 근데 아무런 조치도 안 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클린 UCC에서 적극적으로 이 병역 문제에 대해서 나서고 그러니까 갑자기 고소장이 들어왔어요. 노량진 경찰서로.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동안 가끔 뭐 연락을 못할 관계도 아니고 정 만나기 싶으면 뭐 법적 대리인이든 최매든 직원이든 시켜가지고 메일 보내면 되잖아요.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 책임을 묻는데 이거 빨리 수정해달라. 아니면 반론을 제기해달라.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아무 조치도 안 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조치를 하거든요. 소송하고 상관없이. 왜? 계속해서 그게 사실이 아니면 유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위반이 아니라는 증거를 가지고 갔다고 해는 뭔 소리야 저거는. 그래서 그 다음에 지난달 말에 있었던 광주 에이스 어페어도 본인이 작년에 일베 관련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취소가 된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유저도 저는 이제 취재를 하려고 연락을 했던 것이고 다른 유저들도 그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분명히 했을 수 있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안 그래요? 작년에 분명히 사과해가지고 저 네이버에서 최근 일베만 검색해도 기사가 주르륵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마치 저희가 뉴스 커뮤니티에서 허위 기사를 쓰고 기사를 잘못 써가지고 피해를 본 것처럼 그건 잘못됐다는 거죠. 다시 그걸 살펴보면 뉴커의 기사가 나왔어요. 9월 12일 날 지난 광주 에이스페어 섭외 최근 일베 발언 논란. 광주 에이스페어에 섭외되어 9월 22일 스타비제이 스튜디오를 진행하는 개그맨 최군의 과거 일베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해 최군은 일간베스트에서 자주 사용하는 통수, 홍어, 3일안 등의 발언을 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어 이번 광주 행사에 부적합하다는 지적이다. 이런 논란이 있었어요. 실제. 한 제보자에 따르면 아프리카 TV를 구경하다가 무슨 소시지 홈쇼핑 같은 걸 하길래 신기해서 들어가 봤다. 최군 본인이 전라도 사람이라며 통수를 매일 친다. 통수 치고 홍어 먹는 기분을 아냐. 이건 내가 전라도 사람이라서 할 수 있는 드립이다. 이딴 소리를 했다. 사람들이 일배하냐고 묻자 하는 건 아니고 예전에 유머보로 들어갔었다고 답변했다. 그 이후에는 자기 여친한테 3일안 드립을 치면서 너 언제 맞았지? 3일 됐나?
이딴 먹 같은 드립을 쳐서 방송을 껐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본인이 작년에 이 일베 드립을 한 사실 때문에 사과문까지 올렸어요. 근데 이게 뉴커에서 기사를 잘못 써가지고 자기가 피해를 봤다는 거예요. 홍대 방송에서 내가 얼마나 억울하냐고. 그리고 자기가 전라도 사람이면 더 안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도 지금 전라북도 사람인데 내가 뭐 통수, 홍어 이런 말 써요? 전라도 출신이나 전라도 사람이면 더 쓰지 말아야 될 말이죠. 그 뜻이 뭔지를 아니까. 저런 말들이 전라도 사람들을 비하하는 발언이라는 거를 알고 있으면서 통수를 매일 친다. 통수 치고 홍어 먹는 기분을 아냐. 이런 발언을 해놓고 광주 광역시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할 수가 있냐는 얘기죠. 내 말은. 불과 이게 작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그 책임을 마치 뉴커에서 이 기사를 썼기 때문에 잘못이 없는데 불이익을 받은 것처럼 얘기를 자기 팬들한테 얘기한다는 것은 이건 정말 잘못된 부분이고 저희가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저희도 문제 제기를 해야 되겠고 저희가 책임질 일이 있다면 뉴스 커뮤니티에서 뭐 실수를 하거나 잘못해서 책임질 일이 있다면 절대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개그맨 최군도 본인이 한 말에 대해서 지난 8월에 모텔에서 한 말 그리고 최근에 지난달에 홍대 야외 방송을 하면서 한 말에 대해서는 본인이 반드시 또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똑같은 거예요. 서로 상호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누구는 넘어가고 누구는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뭐 제가 할 수 있는 대응은 철저히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보도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확인을 하기 위해서 지난 그 4월에 여러 차례 연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치 최근에 제가 합의를 목적으로 계속 연락하는 것처럼 나는 그 기록을 공개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렇게 여러 차례 막 전화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걸 다 공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공개해도 상관없어요. 저는 분명히 취재 목적으로 전화를 한 거기 때문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 음성 메시지에 뭐 합의해달라, 문자에 합의해달라 이런 내용이 있으면 분명히 공개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게 아닌데 그걸 허위 사실을 얘기한 거라면 수천 명 앞에서 저를 모욕하고 큰 잘못을 한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맞고서는 이미 준비하고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조사받을 거 아주 성실하게 조사를 받고 제출할 죄로 다 제출하고 근데 지금 담당 형사가 계속해서 좀 수상한 이상한 그런 모습을 보여서 그렇지만은 이제 화요일 날 확실하게 자료 제출하고 그 추가로 저한테 얘기도 하지도 않고 반영한 질문에 대한 답변과 그다음에 증거 자료에 대해서 철저하게 제출할 예정입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뭐 싸움을 걸어오면 뭐 즐길 정도의 레벨은 아닌데 피하거나 뭐 가서 살려주세요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예전에 뭐 시사 방송 진행자와의 싸움에서도 그랬고 저는 가서 그럴 생각 없으니까 서로가 동의하에 화해하는 게 아닌 일방적으로 내가 무조건 나만 잘못했어 이런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분명히 기자로서 취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다시 취재를 한다고 해도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분명히 저는 유명 커뮤니티에서 뭐 많은 곳에서 올라온 글에 대해서 인용만 했을 뿐이고 거기에 제가 손댄 흔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무슨 명예훼손으로 인한 업무방해라면 우리나라 기자들은 태반이 다 처벌받아야 됩니다. 아니 주요 커뮤니티나 SNS에서 뭐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 인용도 못해요. 예를 들어서 진중권 교수가 이정현 새누리당 당대표에 대한 그 단식에 대해서 뭐라고 썼어. 신랄하게 SNS에다가. 그걸 인용해서 언론사가 기사를 썼는데 그걸 허위나 이런 걸로 할 수는 없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기사를 쓰겠어요. 인용 기사를. 그러니까 언론사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쌍따옴표 해가지고 최군이 그랬다라든가 그다음에 자료를 조작해가지고 자료를 썼다든가 그러라면 빼도 박도 못하죠. 근데 주요 커뮤니티나 그런 데 자료를 인용하는 것도 책임을 묻게 되면 대한민국 언론사는 다 닫아야 됩니다. 문을. 어느 커뮤니티에서 어떤 글들이 논란이 되고 있다.
어떤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쓸 수 있는 거예요. 공인이고, 그죠? MBC 공채 개그맨이고, 뭐 수익이 엄청나고 인기도 많이 누리고 있는 사람이니까 유명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증을 하고 취재를 할 수 있는 거지. 취재에 응하지도 않고 뭐가 잘못되는지 얘기도 안 해주고 그래놓고 나중에 나만 알고 있었는데 이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바로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기사를 쓰는 기자나 취재원이나 적극적으로 의사를 반영해서 기사를 쓰도록 하는 거지. 어떻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고소하는 거를 어떻게 기자가 알 수가 있겠어요? 자기가 상상해서 쓴 것도 아니고 커뮤니티에 다 이미 퍼져 있는 내용들인데 그걸 뭐 무분별하게 다 인용한 것도 아니고 그 근거 자료가 일부 제시된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무슨 어마어마하게 막 무슨 그 고소당했다 그러면 저희가 무슨 모든 내용을 다 허위로 기사를 쓴 것처럼 매도하고 몰아가는데 그 부분에 대한 명예도 저희가 찾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분명한 거는 저희가 조금이라도 실수를 했다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고 사과할 건 사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지를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뭐 논쟁을 하는 과정이라도 내가 판단하기에 여기에는 조금 객관성이 좀 부족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나오면 지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뭐 나중에 처벌을 받든 뭘 하더라도 사과는 별도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합의 요청에 대해서는 이건 좀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당신들 주장이 모든 걸 잘못했습니다. 이게 합의 요청이고요. 용서를 구하는 거고 그런 거하고는 다릅니다. 아직 결론이 안 났고 저희는 분명히 항변을 하고 자료도 추가로 제출을 할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맞소송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좀 검토할 부분이 아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가 기사 쓸 때 얼마나 철저하게 검증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더 특집을 잡아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건 나중에 그 시청자 배틀할 때 추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노출 사고가 떨어졌습니다. 자, 돈이란 게 무서워요. 돈이란 게 무서운데 또 아까 노출 사고에서 제보가 들어왔는데 그 해당 BJ S모 BJ가 얼마 전에 말이죠. 작년이었나요? 작년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올해 촌지 유명제 그 팝콘 TV 여성 BJ에게 자신의 그 신체에 민감한 부위를 찍어서 보내가지고 지금 그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번에도 이제 음란 방송을 하다가 중요 부위가 노출된 거면 그게 이제 합쳐지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확실한 내용은 더 알아봐야 되겠는데 그 당사자가 얼마 전에 들어오셨었어요. 근데 내가 물어봐도 그냥 웃기만 하시고 혹시라도 연락이 되시면 유신한테 좀 연락 좀 달라고 그 사건하고 같이 이게 합치면 더 강력하게 처벌받을 수도 있고 이용 해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연달아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분하고 좀 친분이 있는 분들은 그 여성 BJ 분을 좀 설득하셔서 이번 기회에 확실히 좀 추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남성 BJ가 이시우하고 친분도 있었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시우와 친분이 있는 BJ들이 항상 대륙에서도 친분 있는 사람, 공이 가다가 근무지 이탈해가지고 2번 해가지고 한 번은 집행유예했다가 2번에는 저기 법정 구속돼가지고 실형받고 나와가지고는 무슨 히어로인 마냥 당당하게 방송을 하고 있는데 강은호는 또 6개월 지나가지고는 와가지고 또 떵떵거리면서 방송하고 있고 정말 아주 심각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니까 좀 같은 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친하게 지내는 건지 그 주변 사고를 맨날 치는 것 같아요. 일상적으로.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 사자TV 유신쇼 전화배틀 1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이슈 같은 경우에는 지난 그 9월 27일 날 그 대법원으로 이제 뭐 그 전에 상고를 해가지고 대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지난 9월 27일 날 대법원으로 이제 서류가 넘어갔고 최소 한 달에서 3개월 정도 걸려요. 근데 기각률이 70%가 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1심에서 항소심으로 갈 때의 항소 이유가 양형부당이었거든요. 근데 대법원에서는 웬만해서는 양형을 잘 논하지 않습니다. 법리적인 걸로 사실은 무죄냐 유죄냐 그리고 판결을 내리는데 법적인 해석이 잘못되는 것인가 법리가 잘못된 게 해서
양측 변호사나 검사가 서류로서 재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뭐 저는 기각 보는데 일단 뭐 어떤 분은 상고를 한 이유가 이제 기결수가 되면 다른 교도소로 이제 이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구치소에 있기 위해서 한다 뭐 그런 것 같은데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시우 사건은 그렇게 지금 상고가 돼서 대법원에 이제 올라갔다는 점 말씀드리고 최근 병무청 소송은 이제 10월 13일 다음 주 목요일로 다가왔죠. 지금 다음 아고라에서 개그맨 최군 그 서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1265명이 했습니다. 조금씩 늘어가고 있는데 1265명이 있는데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들 일단 병무청 관계자하고 서울고등법원 그 판사님한테 보냈기 때문에 재판부한테 이렇게 서명을 하고 있다고 보냈기 때문에 판사가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얘기하기를 10월 1일부터 판결문을 써내려간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이라도 탄원서라든가 여러 가지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 국회 국방위원회가 이제 이번 주부터 다시 그 제기가 되잖아요. 그 저기 국정감사가 그래서 국방위에 이제 이번 주 중에 자료를 보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결과를 이제 낙관을 하고 있습니다. 낙관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제가 이제 지난달에 탄원서 마지막으로 제출했던 것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 여기 상당히 나는 크다고 생각해요. 판사가 재판장이 객관적인 자료를 주로 보다 보니까 그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자료라는 거죠. 지금 판사가 보고 있는 의사 자료는 그 최군 측 진료 의사 그리고 1심에서 재판장이 지정한 그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정모 의사 그 사람의 이제 감정서거든 2명이야 달랑. 근데 제가 제출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그 자료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 모든 자료, 그러니까 이 조울증에 관련된 치료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데이터 분석, 빅데이터 분석을 한 거기 때문에 이 1대 100이 아니라 1대 우리나라 의료기관 의사야. 이거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창원 전문심사위원은 교수님이세요. 들뜬 상태 조증과 우울한 상태 우울증이 번갈아 나타나는 조울증은 양극성 정동장애 조울증은 우울증에 비해 비교적 젊은 나이에 발병하지만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인해 진료를 기피해 심각한 상황에 이를 수 있다. 하지만 최군은 다행히도 20대 초반에 발견했죠. 훈련소 가기 전부터 다녔으니까 초반에 발견을 한 거예요. 자, 만약에 그 병이 있다면 그 충분히 치료 기간은 충분했다는 거죠. 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약물 처방과 함께 돌발 행동으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입원 치료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이게 우울증은 자기 혼자 막 축축축축축 바닥으로 깔아앉는 거라면 조증은 충동적이고 어떤 행동을 돌발적인 행동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이렇게 안 좋은 술이나 뭐 불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그래서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은 약물 치료와 입원 치료라는 거죠. 나을 때까지. 오랜 시간 치료가 요구되는 만큼 주위에서 꾸준한 노력으로 환자에게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도록 해야 된다. 근데 최군이 그 지난 4월에 오센과 인터뷰한 내용에 따르면 뭐라고 그랬어요? 가족들은 몰랐다고 그랬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도움을 주고 그러니까 이제 한 교수님하고 따로 인터뷰했을 때 얘기했듯이 옆에서 막 열심히 이제 옆에서 봐줘야 되는데 가족들이 몰랐대잖아요. 그 논란이 되기 전까지. 그리고 오히려 본인이 위로하러 갔다. 그렇게 본인이 그렇게 많이 아픈데 하루도 약이 없이는 못 견디는데 그 사람들을 위로하러 갔다는 얘기예요. 자, 특히 음주 및 부적절한 약물을 이용하는 경우 기분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상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하며 규칙적인 수면, 식사, 운동 등은 증상 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자, 술 안 된대요. 저 유튜브 뉴커 채널에 올린 그 한 교수님 인터뷰 보시면 아시겠지만 BJ 추적 3편 보시면 아시겠지만 술은 독이래요. 치료가 안 돼요, 제대로. 그걸 먹으면 치료가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약 먹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술 과음을 하거나 술을 먹으면. 근데 어때요? 술을 먹는 걸 우리가 아주 쉽게 목격할 수가 있었죠. 잠깐만요. 자, 그리고 약물을 부적절한 약물을 이용하는 경우, 약물 남용. 네. 자, 부적절하게 약물을 이용하는 경우, 의사가 처방한 대로 약을 먹지 않고 약을 안 먹다가 악화되니까 약을 남용했다.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안 좋은 행동만 한 거예요. 이 조울증 약을 먹을 때는 음주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부적절한 약물을 이용하는 경우도 안 되는데 약물 남용하고 음주도 자주 하고 이러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규칙적인 수면, 식사, 운동 등은 증상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근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사회생활에서는 그래서 약물 치료와 병원 입원 치료를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조울증은. 예. 아이구야 헤렛. 네, 전도사님 팝콘 100개 감사합니다. 소중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 팝콘 100개 감사합니다. 으아 들이댔네 들이댔어. 으아 오늘도 기분 업이에요. 야 팝콘 터지는데 양세형은 안 하, 양세형 아니냐. 으아 들이대 그냥. 예. 자 이제 성대모사 새롭게 어제부터 반응이 좋아서 자 전도사님 팝콘 100개 감사드리고요. 자, 이러한 상황 때문에 일단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일단 최군이 그 이번 소송을 건 이유가 병무청이 병역법에 의거해서 제대로 된 신체 검사와 심리 검사를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소송을 하게 됐다. 공평하게 공정하게 재검을 받기 위해서 심사를. 근데 재판 내용은 재검이 아니에요. 그럼 재판 내용이 바뀌어야죠. 그러면 현역 입영 처분 취소를 하고 다시 신체 검사를 해달라는 소송이어야 되는데 제가 3번을 가서 재판 내용을 본 결과 그게 아니에요. 절차상의 하자는 별개고 이 당사자는 양극성 정동장애 때문에 군 생활이 어렵다라는 내용이에요. 1심 판결문에 그게 포함이 됐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그걸 헷갈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행정소송에서 최군이 승소를 하면 현역은 안 간다고 보시면 돼요. 재검 상관이 없어요. 만약에 재검에 문제가 있다면 공익만. 자, 또 다른 싸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소송에서 최군이 끝까지 승소한다면 이제 공익만 남는 거죠. 근데 최군이 공익에 대해서도 소송을 한다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 권리가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병무청에서는 절대 면제는 주지 않겠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고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최군이 절차상의 하자 때문에 자기가 공정한 그 신체 검사나 심리 검사를 받기 위해서 했다는 것은 좀 무리수가 있다. 그리고 항소심에서 2번째 재판 전에 병무청에서 절차대로 신체 검사와 심리 검사를 했다라는 자료를 제출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쫑 난 거죠. 제출해 버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병무청 측에서는 그 심리 치료사, 심리 검사를 무슨 뭐 임상병리사 이런 사람이 아니라 전문가, 그 정신과 전문의가 와가지고 직접 진료 자료나 제출한 자료를 다 검토를 했고 최군도 역시 면담을 해가지고 그걸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상급을 때린 거다라고 병무청이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 병역법에 의한 절차 하자의 문제는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걸 병무청에서 1심에서 안 냈느냐라는 의혹이 나와요. 사실은. 그렇죠? 2년 가까이 소송을 하면서 왜 병무청에서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의혹이 또 하나 생기더라고요. 이거를 1심에서 제출했으면은 좀 더 나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이 판결문에서 일단 빠지고 항소심을 했더라도 좀 더 유리하게 할 수가 있었는데
왜 있는 자료를 1심에서는 제출을 안 했는가? 요것도 나중에 밝혀야 될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나중에 수사기관에서 밝혀야 될지 어디서 밝힐지. 왜 있는 자료를 충분히 제출할 수 있는 자료를 1심에 제출 안 하고 항소심에서야 제출을 했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가장 중요한 요점은 뭐냐? 우울증은 인정된단 말이야. 우울증은 저도 있어요. 저도 방송 전에는 울고 싶어라 이래요. 저도 우울증 증상, 대한민국에서 국민 중에서 우울증 증세가 부자든 가난하든 중산층이든 우울증은 다 있어요. 근데 이제 재판장의 말이 우울증은 있는 것 같은데 조증, 이 조증이 말이죠. 이 전문가 빅데이터 분석을 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한 교수님에 따르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오히려 본 적 있어요? 쉽게 볼 수 없다. 조증 걸린 사람은. 왜냐하면 누구든지 그 표시가 처음에는 어렸을 때는 처음에 이렇게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저 사람이 저런 좀 발랄하고 좀 성격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알고 보면 조증이 엄청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를 한 교수님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학창 시절에 학교 다녔을 때 까불까불하는 그 오락반장, 오락반장이나 오락부장의 10배 이상이다. 자,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막 까불까불한 애들 오락부장 시키잖아요. 막 까불까불하고 막 앞에서 뭐 그럼 너 오락부장이라도 해라 이렇게 시키는데 그 까불까불하는 사람의 10배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사회나 조직 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항상 들떠 있기 때문에 회사도 사표 내버리고 난 이거 할 거야 막 하면서 그런 돌발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현역 군대로 못 갈 정도의 조증을 앓고 있다면 누구나 그걸 감지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계약을 하고 막 뭐 회사에 안정적으로 회사를 다닌다든가 안정적으로 활동한다든가 안정적으로 뭔가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힘들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또 하나의 문제가 그러니까 조울증 약을 먹으면 가라앉아집니다. 왜? 오락부장의 10배니까 항상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려감은 2대근이잖아요. 아니 뭐야? 근데 실제로 365일 2대근이면 쓰러져 죽어요. 사실은 남자도.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조증 같은 경우에는 항상 업돼 있기 때문에 막 무리하고 막 뭘 하고 막 이렇게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눌러주는 게 조울증 약이다. 수면제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조울증 약은 수면제와 다르다. 그래서 그 조울증 약을 먹으면 기분을 강제로 다운시키기 때문에 그 당사자는 불쾌해요. 왜? 기분이 좋은데 이 약만 먹으면 다운되네? 그러니까 안 먹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고 그걸 안 먹게 되면 지쳐요 또. 왜냐하면 계속 들떠 있으니까 붕 떠 있으니까 나중에 한 2주 정도나 지나가면 탈진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병은 아니다. 조증 같은 게 분명히 숨기고 있는 사람은 있겠죠. 조용히 약을 먹거나 이렇게 참는 사람은 있겠지만 그게 쉽게 만약에 하게 되면 우리가 저 사람은 정말 조증이 있나? 그럴 정도의 과잉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같이 친구들이랑 축구를 보고 있는데 축구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골을 넣었어. 그러면 대부분 어때요? 와 골이다 하고 이제 끝나잖아요. 그래 한 골 더 이제 가는데 그 사람은 계속 그러는 거예요. 우와 골이다 우와 골이다 옆집 아줌마 골이다 여기도 골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냥 평범한 사람은 골 넣었을 때 몇 분만 막 좋아하고 이제 다음 골을 기다리는데 조울증에 조증 걸린 사람은 계속 업돼 있어가지고 우와 쟤 대통령 만들어야 돼 쟤를 축구협회장으로 막 그러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겠어요? 감당을 할 수가 있겠어요? 못하지. 근데 약을 먹으면 이게 축 처져요 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재판장이 조증에 대해서는 면밀한 자료 검토를 해야 되겠다. 뭐 피고가 원고가 제출한 자를 보고 판단을 해봐야 되겠다는 내용인데 아무튼 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자료가 9월 19일 날 공개가 됐어요. 네. 그래서 그거 준비해가지고 BJ 추정 만들고 바로 재판부에 제출을 했죠. 판사님이 꼭 읽어봤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아무튼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결과가 제가 이제 최근 병물청 소송 항소심 첫 번째 재판에서는 7대3 최군 측이 7. 왜? 워낙 1심에서 유리했기 때문에. 근데 항소심 두 번째 재판에서 병물청에서 병력법에 의거한 절차를 다 밟았다는 자료를 제출하면서 6대4가 됐고 5대5가 된 거는 마지막에 이제 재판장이 이제 병무청에서 뭐 사실 확인서를 주면서 질문이나 답변을 보면서 우울증은 있는 것 같은데 조증에 대해서는 그런 좀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5대5로 봤죠. 근데 이번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하필이면 이 재판이 마감되기 전에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의 조울증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공개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 자료야말로 분명하다. 이 조울증이 걸렸다면 술 안 되고 그리고 그 치료 담당했던 주치의의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그 과정에 재판하고 치료하는 과정에서 음주라든가 약물남용이라든가 이런 걸 알면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담당 의사한테. 그거를 알면서도 묵인을 했는지 조울증에 특히라고 할 정도로 안 좋은데 지나친 음주를 자주 하거나 아니면 약물남용, 약을 부적절하게 이용할 경우에 상당히 조울증을 악화시킬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오랜 기간 치료를 맡았던 그 의사가 그걸 몰랐다는 것은 제가 한 교수님한테도 물었잖아요. 몰랐겠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래서 이건 처벌과 관련된 게 아니라 현역 입영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뭐 처벌을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형사 소송이고요. 여기서 만약에 병물청에서 승소를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뭐 검찰이 문제 제기를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이번 행정소송에서 이겨야 됩니다. 뭐 최악의 경우에도 상고는 있지만 항소심에서 뒤집는 게 저는 가장 그래서 항소심 이제 선고 앞두고 탄압이 장난이 아닙니다. 고소에 방송에서 언급해가지고 공격에 갑자기 시사방송 진행자가 뭐 나를 언급해가지고 저를 공격 오지 않나 막 테러 오고 김영란법으로 신고한다고 협박 오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총력전으로 나를 지금 말려 죽이려고 지금 하는 것 같은데 뭐 결과는 다음 주 목요일 저도 뭐 취재를 갈 것 같지만 당사자들이나 변호사들은 안 나올 거예요. 선고일은 다 통보해 주니까 운명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시우 재판처럼 이시우 항소심처럼 이제 이시우 항소심 때는 기각을 했죠. 항소를. 근데 여기는 판결이 뒤집어져서 병물청이 승소하기를 간절히 기원드리고 여러분들이 뭐 지금이라도 탄원서를 제출해 주시면 뉴커 홈페이지 인터넷 방송 채널 클린 UCC 게시판에 가시면 탄원서 양식이 나옵니다. 주소랑. 그래서 이번 주라도 탄원서를 꼭 제출을 하셔가지고 재판의 결과가 정의롭게 나오기를 그리고 저는 말씀드리지만 11월 13일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저는 이 의문이 합리적인 의심이 풀릴 때까지 끝까지 이 사건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송 과정까지 말씀드리고 또 이번 주에 이제 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BJ 철구 긴급 이용해지 신청한 거 벌써 2달째가 되고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뭐 국정감사 때문에 바쁜가 봐요 기획팀이. 그래도 이제 짬 내서 통화를 해가지고 어떻게 처리되는지 또 국감기간 중에는 다 마비거든요. 자료 제출을 요구를 많이 하거든요. 300명 되는 국회의원들 중에 상당수가 자료를 제출을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제 뭐 문화체육 관광 방송통신위원회 쪽에서 자료를 계속 요청할 거란 말이죠. 그래도 끝까지 알아보고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 이제 맞춰야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로보TV에서 참
참 마음이 아파요. 로보TV에서 활동하고 있는 BJ LJ가 일본 여자 게스트와 함께 방송 중에 여러 시청자가 일본 여성에게 독도에 대한 의견을 계속 묻자 LJ는 독도는 우리 모두의 땅이다라는 망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후 시청자들의 비판이 거세지자 사과를 하는 대신에 독도는 내 땅이다라며 장난식으로 넘기려 해 많은 비난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제재는 없었다. 한 제보자에 따르면 일본 여성 게스트에게 민감한 독도에 대한 입장을 물어보는 시청자들도 문제지만 이에 대해서 독도가 우리 모두의 땅이라고 발언한 BJ LJ는 용서할 수가 없다. 독도는 역사적으로 국제법상으로도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이고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모두의 땅이라니 그렇다면 일본, 북한, 중국과 공유하겠다는 이야기인가? 뭐 이렇게 이제 비판을 당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지난 8월에 있었던 얘기인데 제가 저번에 방송할 때 한번 언급했을 거예요. 마트 주차장에서 아내 운전 교습 방송 논란. 지난 8월 19일 BJ 돌도끼가 아프리카 TV에서 생 돌프리카 와이프 운전 교육이라는 방제로 생방송을 진행하면서 모 마트 주차장에서 아내의 운전 교습을 진행해 충격을 주고 있다. 당시 운전 중인 차 안에는 어린 아이의 목소리도 들렸고 주차장 안에서는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있어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해당 방송은 장시간 동안 400명이 넘는 시청자들이 시청했으나 아무런 제재도 없었다. 그래서 이제 시청자 중에는 이건 GTA 실사판이다. GTA가 이제 차도 훔치고 막 총도 쏘고 막 탱크도 몰고 이런 폭력적인으로 유명한 게임인데 상당히 난감하죠. 아니 그 마트 주차장은 좁고 기둥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조심해야 될 공간인데 물론 이제 언젠가는 또 그 훈련을 할 필요는 있었는데 방송을 켜놓고 할 필요가 있냐 그렇잖아요. 그 주차장은 차 내려가지고 사람들 차 타러 가거나 차에서 내려서 가거나 그런 상황인데 차도 아주 빽빽이 늘어서 있고 마트에서 그런 그 운전 교습 방송은 좀 자제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1부 뉴스 브리핑은 또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 2부 시청자 벨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제보 많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ajatv@한메일.net입니다. 사다TV 유신시 전화 배틀 1부 뉴스 브리핑 잠시 후 2부 시청자 배틀에서 뵙겠습니다.